예, 이번 시간에는 29강 궁합 2번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걸려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배우자 심리 구조는 그지? 항상 방향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구조인지, 서로가 주는 구조인지, 서로가 받는 구조인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은 전체의 어떤 특성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궁 중심으로 살폈던 내용은 두 사람 간의 어떤 기본적 그 틀이 궁합으로서 맞나 안 맞나 보는 것이고요. 또 궁합이 맞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이 표현궁입니다. 표현궁. 그러면은 표현궁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표현궁도 있지만은 표현성도 있어요. 그죠? 표현성. 자, 이 사람이 만일에 표현궁이 경금이고 표현의 성이 식상이 오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오화처럼 합니다. 오화처럼 하는데 표면적으로 경금이라는 어떤 틀을 포장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남을 배려하고 오화의 특성에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좀 따뜻한 상대를 따뜻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표현 방식은 딱딱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은 이 사람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내면에는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전달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표현 첫인상이 표현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투가 어떤가, 그지? 예를 여기가 금이나, 그지? 병화 같으면은 상당히 직선적이죠. 그런 부분은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지? 상대를 자극할 때 그걸 봐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힘입니다. 지지에 인성과의 비급이 포진해 있어 가지고 힘이 될 때 그 사람은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이 극받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극받지 않고 있어야 되고, 또 인성이 잘 못 받아들이는 구조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금이라든지, 그지? 금이라든지, 임수라든지, 이런 특성들은 받아들이는데 좀, 민감하지 못하죠. 그런 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인성이 극받지 않고 이렇다면은, 받아들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번에는 여자 쪽에서, 표현궁이 뭐냐? 그지? 그에 따라서 뭐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냐? 아까 인성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특히 뭐냐면은, 여기는 인성은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포장된 거는 뭐죠? 수용궁이에요. 여기가 금이 신금이나 경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무 얘기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지? 또 특히 임수 같은 사람은 뭐죠? 받아들이는 것에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흘려버려버립니다. 이런 특성을 가졌을 때, 받아들이는 구조를 가졌을 때, 저쪽에서 표현했을 때 그것이 혹시 상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궁과 수용궁, 그지? 또 표현의 성과 수용의 성, 이것을 종합해서 뭐죠? 이 사람이 어떤 구조, 그걸 봐야 되죠. 또 이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예민한가? 예민하는 것은 인성이 극받는 구조와 그 다음에 일지가 옆에서 그걸 받아 흔들리는 구조,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예민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죠? 일간이 너무 약할 때, 그럴 때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을 상대가 자극하지 않느냐,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체를 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그 궁합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이 궁합부분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궁합부분은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아직 덜 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운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떤 부부 문제라든지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둔 젊은 청춘 남녀라면은 마지막에도 운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러면은 가장 선생님들께서 궁합론을 공부하면서 그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냐, 그지? 이겁니다. 이쪽에서 주는 구조, 주는 구조가 항상 식상과 재성, 받는 구조는 인성과 관성. 그래서 한쪽이 주면 한쪽이 받는 구조,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이 극인 구조에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면은, 주는 구조, 받는 구조를 잘 알면은 쉬운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일간이 생길 경우에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이게 수생목이다. 이게 생길 경우에는, 여기서 방향이 뭡니까? 수생목,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이렇게 생을 하죠? 그러면 생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방향 구조가, 그지? 배우자 방향 구조가 여기서 메인 수에서부터, 여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뭐죠? 주는 구조. 즉, 뭐죠? 식상이나 식재. 여기가 뭐죠? 관임. 이렇게 되면은 아주 최고죠. 최고죠. 근데 이것도 최고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생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쪽이 뭐죠? 항상 목이 다 받는 구조니까 다 안고 가야 돼요. 그 때로는 뭐냐면은,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일간이 생일 경우에는 지지가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방향이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으로, 여자에서 남자 쪽으로 방향이 왔다면은 천간이, 일간이, 여기는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주는 구조, 이쪽으로 받는 구조. 그죠? 여기가 식재, 여기가 관임. 이럴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방적이지 않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기운이 일로 오고, 그죠? 또 때로는 뭐죠? 성격은, 소통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그럼 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생일 때의 구조죠. 생은 한쪽으로 몰려가도 되고, 이렇게 몰려가도 되고, 반대로 가도 되고. 그래서 생이 좋은 이유는 그런 구조, 저런 구조를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죠. 근데 만약에 극이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화다, 남자가. 화다면은 뭐죠? 수 쪽에서 뭐죠? 이렇게 극으로 오죠, 방향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지지에 있는 배우자 공에 있는 이것도 뭐죠? 반드시 이 방향을 따라야 됩니다. 즉 여자에서 남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죠? 이리로 가면은 식재가 되죠. 여기가 식재가 되면은 여자에서 남자 쪽으로, 이게 남자니까, 그죠? 남자 쪽으로 오는 구조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관인이 되면은 받는 구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됐습니까? 모든 화살표가 여자에서 남자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거기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요. 그죠? 근데 단, 지지가 서로 주는 구조, 받는 구조라도, 아까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는, 그지? 이쪽에서 주면은, 이쪽에서 받으면은 상당히 좋은 구조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일간의 생일 때입니다. 극일 때는, 자, 일간 대 일간은 여자에서 남자 쪽으로 극인데, 그죠? 여기가 식재가 되고, 여기가 관인이 됩니다. 그지? 그럼 화살표 어떻습니까? 일간은 이렇게 가고요. 그지? 배우자 궁은 뭐죠? 이렇게 가죠. 화살표가. 일간이 극일 때는 못 삽니다. 분명히 깨집니다. 요런 점만 유의하시면은 생의 문제와 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통상적인
궁합론의 끝입니다. 나머지는 뭐죠? 상당히 활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루어질 실전 강의에서도 제가 가끔 궁합론을 얹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역시 그 만화명리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저희들 궁합 프로그램 있죠. 커플 심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작성하면서 해보면은 이것이 뭐죠? 설명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지? 그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자, 일단은 오늘은 궁합이 2니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실제 우리가 생존하고 살고 있는 부부의 궁합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경우에 명칭을 적어볼까요? 갑오, 병인월, 그 다음에 기유일, 그 다음에 을해시,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동갑 부부인데요. 자, 갑오, 똑같은 갑오, 그 다음에 뭐죠? 을해, 정해, 그 다음에 을사. 자, 이런 명식을 두고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래? 자, 여기 보면은 일간 예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궁합 보면은 일간 대 일간을 보니까 여자가 뭐죠? 화생토, 남자를 생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해주는 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끌림 현상이 있겠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 화는 내가 생을 해주니까 나는 저쪽이 뭐죠? 저쪽이 끌리는 거예요, 내가.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뭐죠? 여기서 받죠. 받으니까 이 사람 보면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서로 생의 관계의 특성입니다. 주는 쪽, 생을 주는 쪽은 그쪽에 끌림이 있고, 생을 받는 쪽에는 그 사람 보면은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게 기본 심리죠. 생이다. 자, 그렇다면은 남자는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 배우자 공을 봐야 되겠죠. 이게 뭐죠? 식신이에요. 자, 식신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한테 잘하는 구조죠. 어떻게 잘합니까? 딸처럼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죠? 배우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정관입니다. 정관. 자, 정관이니까 어떻습니까? 현모양처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현모양처. 현모양처입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남자가 여자를 주는 구조, 여자는 남자한테 받는 구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가장 이상적인 구조죠. 생일 때는 천간과 지지가 반대로 가는 생으로, 극이든 반대로 가는 밑에가 극이든 생이든 그 구조가 최고죠. 그래서 이 사람, 자, 기본적 궁합은 뭐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궁합의 기본은 뭐죠?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야 되죠. 순서대로. 뭐냐면은 주변 구조죠. 두 번째는, 자, 남자일 경우에는 처궁, 여자일 경우에는 뭐죠? 관성, 주변을 살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죠? 얘를 극하는 건 없어요. 그죠? 얘를 극하는 건. 여기서 이거는 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안으로 극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죠? 관성을 살펴야 되죠. 관성을 두 개가 있는데,
관성을 극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관성이 극하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성향도 좋아요. 그지?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제 복잡하죠. 여러 가지 봐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거죠. 그죠? 남자 쪽에서. 남자 쪽에서 자기 표현한 방식이 뭐죠? 이 사람은 분명하고, 그지? 이 화기가 대단히 강하죠? 급하고, 그지? 실제로 이 사람은 얘기할 때 뭐죠? 급하게 얘기합니다. 화나면 확 하고요. 확 하고 뭐죠? 금방 끝나버립니다. 10분만 지나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성이. 자, 급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식상이 뭡니까? 식신이잖아요. 그지? 실제로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신금처럼 얘기하죠. 아주 야무지죠. 자기 표현한 방식이 야무지죠. 아주 얘기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또 급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대인관계에서는 그닥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상대방한테 편하게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나 봐야 되는 거죠. 까탈스럽잖아요. 그죠? 표현 방식이. 이 사람 수용하는 구조가 뭐냐면 을목이에요. 을목은 뭐죠? 어떤 특성입니까? 을목은 실속형이잖아요. 실속형. 어떨 때 실속형? 내가 살아가는데 실속형.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가정주부야. 집에서 현모양 정행이가 뭐죠? 남편한테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남편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가정주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죠? 다소 좀 기분 나빠도 뭐죠? 받아들이고. 그지? 또 이것이 내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뭐죠? 탁 꼬리 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지? 아마 이 주인공이 봤으면은 뭐죠? 어떻게 우리 집에 싸우는 모습을 저렇게 알 수 있을까? 왕 것처럼. 그지? 여기는 획 끌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화기가 대단히 강하죠. 화기가 대단히 강한데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겨울의 화지만은 지지의 화의 뿌리가 있고요. 그죠? 그것을 생하는 뭐죠? 목들이 많아요. 인석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기가 제법 강해요. 거기다가 지지의 오화도 있고, 그죠? 일간도 정하고, 이 화들이 뭐죠? 수한테 누르켜져 있죠. 누르켜져 있지만 결코 소멸된 화는 아니죠. 목생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불타고 있는데 수가 그나마 어느 정도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뭐죠? 폭발할 수 있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죠? 정화, 이게 또 뭐죠? 평소에는 따뜻한데 자극하면 폭발한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뭐죠? 수틀리면은 폭발을 팍 하게 되죠. 그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지? 평소에 다혈질 생각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뭐가 특성이 없습니까? 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금은 뭐죠? 재성입니다. 그죠? 재성이 없습니다. 자, 재성도 없고 또 뭡니까? 식상도 없습니다. 토도. 식재가 없어요. 기운은 제법 강하죠. 자, 식재가 더 어떨까요? 식상은 자기 재능을, 그죠? 재능을 드러내는 통로잖아요. 금은 뭐죠? 그것을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마무리 짓는 특성이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는 강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생활 잘 못해요. 더군다나 월지가 배우자 궁이 관이니까 전형적인 주부 스타일이죠. 그지? 주부 스타일인데 워낙 화기가 강해요. 열정은 강하고, 또 표현하는, 이게 강하면은 이것을 내보내는 토가 있어서 그 기운을 자연스럽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았다가 뭐죠? 폭발하면은 대단히 강하게 폭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뭐죠? 열받으면은 힘들어요. 왜? 통제가 잘 안 돼. 왜 통제가 잘 안 될까? 여기도 암압이잖아요. 그지? 일지도 통제가 잘 안 돼. 이거는 통제가 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죠? 또 암압이에요. 정이. 자, 지난달에 배운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세가 받고 있죠? 그럼 이 연결해서 뭐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대단히 강하죠, 폭발력이. 이런 사람이에요. 화나면 무섭죠? 무섭죠. 폭발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지? 식상이 없으니까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참았다가 할 말 다 못하고 있다가 퍽 폭발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죠? 평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열정만 강하고 따뜻하고, 그죠? 남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표현 기능이 을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기능이 평소에 사이 좋을 때는 뭐죠? 이 남편한테도 뭐죠?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해낼 얘기, 자기가 뭐죠? 약점 잡힐 얘기, 이런 걸 안 해요. 그지? 말 조심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은 기본 구조가 맞고, 그죠? 기존 구조가 맞고, 각자 배우자 궁이나 배우자 성을 극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소 흠이 뭐냐면 남자분이 자기 생각이 화나면은 팩 끓어요. 왜? 비겁이 없어요. 그죠? 비겁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달아올라요. 비겁이 없는 사람이, 비겁 약한 사람이. 그걸 단순하게 또 있다 없다 이건 또 아니에요. 비겁이 없더라도 뭐죠? 여기가 인성인 사람들은 또 팩 안 걸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이건 워낙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있고 없고는 그보다 조금 더 뒤로 밀려야 돼요. 응?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없죠. 없고 뿌리도 뭐죠? 지지의 뿌리는 여기 멀리 있어요. 그죠? 여기는 많은데.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화나면은 팩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또 들어주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인성이 3개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나 돼. 3개나 되니까 뭐죠? 그냥 버티는 거죠. 생각도 많고 잡념도 많고 어떻게 결정도 못 내리고. 그래 어떻게 해요? 이 남편 보고 살아야 돼. 이거 하나 보고. 그러니까 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꼬리를 낮춰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3번째 뭐죠? 3번째 표현, 그지? N 수용. 이 문제도 그럭저럭 뭐죠? 아주 괜찮진 않아죠. 얘가 좀 희사를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뭐죠? 궁합이 어떻겠습니까? 좋다 느끼십니까? 좋음, 아주 좋음. 아주 좋음. 아주 좋음.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현재가 뭐냐면 갑오생이니까 어째 연세가 63세예요. 그죠? 현재 올해 2016년도에 63세인데 결혼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꽤 됐는데 그렇게 뭐죠? 부부싸움을 잘 해요. 왜 잘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팩해요. 그죠? 그지? 이 사람은 참고 있다가 뭐죠? 폭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그럼 부부싸움을 해요. 하는데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팩 끓이면 뭐죠? 기가 내가 좀 더 세잖아. 비결이 강하니까. 이 사람이 참아요. 네? 얼목으로. 피해버려요. 입도 안 떼요. 팩 뛰면은. 그지? 보내놓고 뭐죠? 중얼거리죠. 성질 더럽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쌓였다가, 불만이 쌓였다가 팍 폭발을 해요.
그럼 뭐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죠. 그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죠. 근데 이 사람도 말하면은 기가 약하잖아요. 이 사람 무섭죠. 기가 세니까 약한데 남편이 마누라가 무섭죠. 폭발할 때 무서운 거야. 평소에는 잘 들어주는데 그럼 뭐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는 구조가 을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성이 뭐죠? 상당히 강해요. 그지? 그때는 뭐죠? 이 사람도 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이 집에는 싸움은 합니다. 제대로 제법. 사다 보면 싸우죠. 싸우는데 그 집 뭐죠? 그 집 이쪽에 화내면은 이쪽에서 피해버리고요. 여기 펄펄 뛰면은 뭐죠? 아따하고 나가 충분해버립니다. 그 나중에 뭐죠? 식신이잖아요. 식신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녁에 뭐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해가지고 뭐죠? 저녁에 뭐 사갖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둘 다 뭐냐면은 서로가 그렇게 상대가 부담스러운 적도 없고 우리는 참 스스로가 둘 다 사이가 좋다. 이 나이에 그런 집이 잘 없죠. 스스로 이 사람도 밖에 나와서 실제로 우리는 참 별 문제 없이 산다. 그지? 이쪽에도 뭐냐면은 뭐 지금까지 살면서 큰 불만은 없다. 물론 여기가 뭐죠? 수입이 아주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더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식재가 없으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 활동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관구조죠. 그죠? 인성 많지. 인성 많은 사람은 뭐죠? 험한 일 안 하거든요. 험한 일 안 하고 또 일이 막상 돼야 움직이죠. 마감 임박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불리한 구조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냐면은 에이 어떡하겠노.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재성이 없다고 뭐죠? 돈이 없다 그래요. 그지? 저 돈이 없는 팔자다. 돈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잘 삽니다. 그죠? 아주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는 40이 넘어서부터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풍족하게 사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류급이죠. 잘 살고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야 궁합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지? 궁합이 이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부를 보면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단계별로 궁합의 기본,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방향성하고 기본,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배우자 궁 주변, 그 다음에 표현 전체 성격, 그죠? 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면이 좀 안 맞아요, 두 사람이. 어떤 면이에요? 안 맞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주로 다투는 이유입니다. 찾아볼까요? 정제. 그렇죠. 여기는 정제니까 아주 꼼꼼해요. 정확해야 돼요. 여기는 뭐죠? 재성이 없으니까 뭐죠? 덜렁덜렁해요. 그지? 잊어버리고 뭐 모른다 그러고 뭐가 난 모른다 그러고.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이 깝깝한 거예요. 그잖아요. 깝깝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남편이 운이 아까 운 문제를 했죠? 남편이 운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뭐죠? 이 사람 불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꼼꼼하니까 자꾸 입댈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자기는 뭐죠? 덜렁덜렁하니까 알뜰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좀 짜증 날 건데 일단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뭐죠? 꼼꼼하게 따지더라도 경제적으로 밀어주니까 뭐죠? 좁쌀처럼 따져도 예를 들자면은 참는 거죠. 관도가 강하니까. 이렇게 궁합을 보시고 상담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지? 앞으로도 실전 강의에서도 가끔씩 제가 궁합을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제가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 궁합을 한번 풀어보자. 그죠? 그렇게 아마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은
올린다면은 제가 그 궁합 푸는 시간에도 그 명식을 두 개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올리신 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지금 저는 이걸 제가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지? 아는 사람이고, 지금 앞에 듣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쪽이 그러십니다. 그러시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죠? 제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이건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명식을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풀어보시다가 안 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공부방에요. 올려주시면은 제가 올리든 풀든지 답변하든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궁합은 실제로 많이 풀어보셔야지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궁합은 이론적인 강의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명리에 가장 꽂힌 용신에 대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